네, 전일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락을 일부 만회하면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서 또 유독 개별 모멘텀이 큰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이제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전일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스몰캡 팀장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정부가 사회 간접자본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또 김민수 대표님이 일가견이 있으신데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오토에버. 네, 제가 차를 좋아하나요? 네. 네. 어제도 관심주를 만도로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한 레벨 4 정도 되는 쪽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또 이제 추가적인 또 중국의 바이두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선두그룹에 바싹 쫓을 정도로 기술력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앱티브란 회사와 지금 제휴를 하면서 관련된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쪽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수혜,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니 ADAS니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어떤 관련된 주변 기기를 납품하면서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핵심은 AI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긴 한데 국내에서 아직 직접적인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긴 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과 지금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가 세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네. 이 세 회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또 하나 이제 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수혜도 될 수 있겠죠. 현대차 그룹의 IT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그대로 또 수혜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한 2019년 작년 이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씩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18배 수준인데 IT 관련된 쪽에 기반을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힘을 얻고 있는 IT 그룹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찐 수혜주를 좀 시장에서 선별하려는 것 같은데 앞서 네. 말씀해 주셨던 뭐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오토에버가 딱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르라라고 네. 하게 되면 어제 만도? 만도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저희가 종목은 현대오토에버로 만나봤고요. 그 안에서 또 진정한 수혜주는 만도다라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일 주가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화학업종 내에서는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로 꼽히시는 분인데 라텍스, MB라텍스 마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3분기 합성 고무 영업이익은 908억 원으로 10년 내에 최대치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던데 사장님 금호석유는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윤재성 연구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화학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1위잖아요. 근데 한참 금호석유가 올해 초하고 작년도 그렇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목표 주가가 좀 셌어요. 세고 되게 좀 공격적으로 멘트들을 하셨는데 결국에 뭐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석유화학 기업인데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또 20만 원이면 지금 주가에서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목표가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게 또 사이클 사업이니까 또 언제 꺾일지는 모른다는 걸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지금 금호석유에 대해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MB 라텍스 장갑 수요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요도 뭐 급증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장갑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호석유가 원래
자동차용에 이제 들어가는 그 합성 고무를 주로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세계적인 그 3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용이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지만 이 라텍스 장갑용으로 이 고무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면서 상당한 지금 실적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데 3분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4분기도 역시 이익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날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이제 말레이시아의 뭐 이 장갑 업체들 PER이 뭐 50배, 60배에 달하는 상황인데 지금 금호석유 PER이 뭐 6배, 7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투자들의 인식이 아 석유화학 사업도 저러다 말겠지. 이게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네. 할인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추는데 어쨌든 MB 라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도 되는 그런 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10만 원 이제 넘어섰는데 뭐 20만 원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도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섣불리 팔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하기에도 괜찮아요?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뭐 지금 PER 10배도 안 되거든요.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내려온다면 물론 이제 그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거기가 부러지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0만 1,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 레벨이 조금 이제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9만 5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만 필요할 뿐이지 지금은 계속해서 위쪽을 열어놓고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요. 전일 이제 윤재선 연구원의 리포트뿐만 아니라 SK증권에서 손지우 연구원의 이 금호석유 화학과 관련된 리포트가 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MP한강입니다. 미스터피자를 이제 운영하는 MP그룹 경영권이 치킨 프랜차이즈 페리카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회사인 이제 MP한강이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나 봐요. 시너지라고 하게 되면 치킨과 피자를 피자와 동시에 치킨 뭐 이 조합은 네.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자 위에 치킨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네. 네. 일단 관련돼서 MP니까 미스터 피자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두 개가 있죠. MP 그룹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거래 정지인 상태 네. 쪽이고요. 게다가 좀 MP 한강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호주 화장품 브랜드인데 레드 얼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십니까? 아, 저 몰라요. 네, 앵커님이 모를 정도면 예, 네. 저는 더 모르겠죠. 네.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 독점 판매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힘든 위축이 많이 있었던 쪽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페리카나와 신정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를 이제 출자를 한 69% 가지고 출자를 해서 이 펀드가 이 미스터 피자 쪽을 인수를 한다라는 네. 관점 쪽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MP 한강보다 이제 MP 그룹이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MP 한강으로 몰리지 않았나라는 측면들이 높은데요. 네. 근데 지금 M&A나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정상화된 기대감은 높긴 높은데. 그러려면 이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기대감이 먼저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좀 경계가 필요한데 근데 좀 최근에 또 약간 투기적인 매수세 특히 이런 저가 종목들이 한 번에 또 몰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분석과는 다르게 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탄력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한 1,500원대 이상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한 2차적인 흐름들로 봐야 되겠죠. 원래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
인가요? 네, 한번 매수세 붙으면 그냥 쭉쭉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매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네.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신규로 여기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한 1,500원대에서 1,600원대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 한강의 M&A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제 경쟁 파운드리 업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을 콕 집은 NH투자증권, 도연우 연구원의 이제 전일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DB 하이텍이 이제 진짜 수혜주인가요, 차장님? 네, DBIT의 가장 큰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MIC는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삼성전자는 하이엔드고 SMIC는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노 공정에 있어서도 뭐 7나노 이상은 TSMC랑 삼성전자가 양분을 하고 있고 이 SMIC 같은 경우 12나노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이 낮은 레벨에서 좀 그 저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쨌든 이제 SMIC가 이런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가지고 주로 화웨이나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화웨이를 저는 겨냥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웨이를 네. 이제 아예 숨통을 다 끊어놓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SMIC 제재까지 지금 나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삼성전자도 뭐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좀 경쟁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또 DB 하이텍인데 뭐 보니까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상반기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중국이 공장이 다 셧다운이 대부분 돼버렸잖아요. 그때 중국의 이제 경쟁 업체들이 그걸 생산을 못하니까 DB하이텍 쪽으로 좀 물량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SMIC 제재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DB하이텍의 수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DB하이텍이 지금 공장은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생산을 더 하려면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설 공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서 캐파를 늘려서 지금 공장도 더 짓고 많은 걸 더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룹사의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PER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PER 지금 10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부호를 좀 회사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일단 최근에 어쨌든 캐파 증설이 없어도 단가를 지금 계속 올리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업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지금 좋은 호기를 좀 맞았잖아요. 엄청난 좀 찬스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안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뭐 그냥 지금 있는 캐파만 가지고 돌려야 되니까 더 이상 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이제 그 비상장 업체인데 하이닉스의 이제 자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DB하이텍과 좀 같은 구조거든요. 네. 그럼 그쪽으로 오히려 물량들이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DB하이텍은 지금 분위기도 좋고 주가 저는 더 올라간다고 좀 보고는 있지만 4만 원 이상의 어떤 좀 주가 레벨업이 좀 되기 위해서는 증설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증설 여부를 반드시 투자자분들은 또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DB 하이텍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우림 기계인데요. 풍력 발전용 드라이브의 핵심 부품을 국내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국내 이제 풍력 부품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2차 상승을 준비하는데 기업 내용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단은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그쪽이죠. 예, 그쪽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거기다가 산업용 감속기 쪽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구산업 쪽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부각받는 게 최근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 로봇에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 차량용 기어박스, 또 친환경 쪽이죠. 게다가 또 풍력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관련된 드라이브와 어떤 풍력 증속기, 특히 앞에 뭐 요라고 하는 쪽은 어떤 프로펠러 있으면 그 앞에 약간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들, 거기부터 중심적인 부분들까지 다 담당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뭐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한번 부각을 먼저 한 9월 초까지 받았었고요. 네. 조정받다가 이번에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국산화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중국산에 밀립니다. 중국산이 훨씬 더 경쟁이나 그리고 또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이를 박차를 가해서 국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좀 더 부각받을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산에 대해서 넘어야 될 산이 좀 크다라는 쪽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개발해서 우리 단가가 이 정도고 국산을 쓰게 되면 AS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네. 기대감이 우선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실적 안정과 함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 풍력 관련된 쪽에 대한 새로운 시각 말고요. 기존 종목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강 M&T나 CS 윈드 같은 경우는 또 서로 손잡고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400원대 이상부터는 저항이 뚜렷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은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축소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도 쪽으로 무게를 싣고 일단은 풍력은 대장주를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종목별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제 오늘 장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차례예요. 네, 저는 그 웹캐시라는 종목 좀 가져왔는데 이제 플랫폼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이 이제 은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은행들을 각각의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뭐 자금을 송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웹캐시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은행의 뭐 자금 이체라든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직장인분들 월급 같은 거 받으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에 이렇게 뭐 뱅킹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하기 어려운 좀 귀찮은 것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플랫폼 그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성장성은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하우스 뱅크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격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격리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런 플랫폼들이 가입 기업 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플랫폼 사업이 되려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많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오르고 나서 지수 급락하면서 좀 빠졌는데 여전히 뭐 주가 지금 최근에 내려와서 가격 매력이 높은 상황이니까 71,500원 정도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8만 원, 손절가는 한 6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주가가 이제 71,500원에 끝이 났네요.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이제 추석 연휴 이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